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당시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징계 처분을 내렸던 당시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자, 1심 판결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 헌정사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였죠. 예. 거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 감독권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검찰 사무에 대한 이 부적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장관으로서의 민주적 통제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징계 하한보다 가볍다. 2개월은 정직 네. 2개월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네. 면직 가능하다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왜 면직 가능하다고까지 했을까요? 법원에서? 그만큼 비위가 심각했다, 중대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어느 대목이 그렇습니까? 우선 그 판사 사찰에 예. 대한 심각성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예. 또 검언 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에 있어서의 그 최측근이 연루가 됐는데 그것 예. 때문에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이제 집요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아주 그 검찰 사무에 대한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채널A 사건에서 네.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그걸 네. 검찰총장이 방해했다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수사를 못하도록. 그게 네. 이제 당시 추미애 장관의 판단이고 주장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만 사법부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있었다뿐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치를 했어요. 거의 뭐 그대로 범죄 사실 그러니까 수사 지휘에 개입하지 않기로 해놓고 또 지휘권을 포기하겠다 천명을 해놓고 갑자기 그 한동훈 최측근의 핸드폰 그 압수수색된 후에 돌변해가지고 또 다른 지휘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 미리 그 대검의 형사과정을 시켜서 무혐의라는 수사 결론을 내서 그것을 수사팀인 중앙지검에게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수사의 가이드라인과 수사 결론을 낸 수사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자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심각하다라고 본 것이에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무혐의라고 하는 내부 방침이 서 있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네, 네. 그런 방침을 세우고 수사를 방해했고. 네. 이제 그게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존재했고 이건 심각한 일이어서 2개월이 아니라 면직했었어야 한다는 취지죠, 말하자면. 예. 최소한 면직 이상이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네. 캠프에서는 네. 황당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은 이거 공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두 차례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냈는데 예. 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느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효력정지 처분은 임시처분이고요. 일형의 그 소명을 듣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 추윤 갈등 언론 프레임 속에서 기세에 눌려 있었어요. 법원도. 그래서 이제 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낸다. 이 프레임 속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걸 깨는 것이 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만 본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본안 가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본안 판단을 지난주에 내렸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본안 판단에서 본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보면
몇 달간 심리를 은밀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주윤 갈등 프레임 말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생기는 거죠. 프레임을 깨버리는 사건이. 그것은 바로 검찰총장 스스로가 임기 보장을 해줬는데도 그 임기를 깨버리고 정치 선언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온몸으로 이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대 사실 자체가 무너져서요.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청부고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채널A 고발사주 소위. 예. 네네. 그걸 덮기 위해서 청부고발을 기획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를 새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저는 짐작이 되고요. 재판부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제 스스로가 장관 시절에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도 역시 공직자니까. 그런데 장관을 물러나서 이제 제가 책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런 인터뷰나 또 지난번 대선 경선 후보로 여러 기회에 토론 중에도 또 유세를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런 맥락, 치윤 갈등 프레임을 깨는 전체적 흐름을 잡아주고 볼 수 있는 균형된 눈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소위 추윤 갈등 프레임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그 프레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이신데 네. 그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채널 A 소위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네. 실제 이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방해했다고 이 판결이 나온 건데 근데 네. 이제 고발 사주가 바로 이 검언 유착을 뒤엎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발 그러니까 뭐 그 사건을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건데요. 네, 간단하게 취지가 채널A 네. 사건이 벌어지고 그 관련자들이 관련자들이 사실은 그 채널A 사건에 있어서 제보자 X의 언론에 대한 제보 예. 폭로로 시작이 됐잖아요. 채널A 네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잖아요. 예. 채널A 사건은 총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불어라 그러면 그렇죠. 검사장이 이제 한동훈인데 검사장급이죠. 그 한동훈이 내가 잘 아는 범정에 얘기를 해놓겠다 이렇게 이제 내부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 당시 VIK 대표 측근 제보자 X를 회유하고 협박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 폭로가 됐죠. 네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황희석 또는 최강욱 이런 정치인들이 그런 경위나 여러 가지 범죄적인 심각성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보자 X의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이 레가시 미디어 이외의 언론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표적 삼아서 이제 고발장을 만들어서 이 대검 범죄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나온 그 고발장을 가지고 야당에 던져주면서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지금 드러났잖아요. 수면 위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채널A 사건에 있어서 제보자 X의 폭로로 불발이 되니까 미수에 그치니까 그 후에 또 다른 공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선거 앞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실제 최강욱 그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볼 사건이 아니고 일련의 이 검언 유착뿐만 아니라 검언정 이런 그 상권 분립이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선 넘은 일을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요약하면 검언 유착에 대해서 비판하고 주장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이제 입을 막기 위해서 야당의 고발을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이 고발 사주의 본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사건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사법부가 판단했던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시죠?
판단했다고 보인다가 아니고 그걸 낱낱이 판단을 한 것이죠. 판단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네. 그게 이제 네, 공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법부가 네, 어떤 시점을 골라서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이 있는 이 시점을 골라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뭔가 이 정부 여당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법부를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공작이라는 걸 보면. 공작이라고 하려면 공작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시점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시점이야말로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빨리빨리 토론도 하겠다라고 하고 끌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그 맞물리지 않죠. 그런데 그런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이 판단은 며칠 전 국정감사장에서 그 법원 측에서 원고 청구인 쪽에서 서둘러서 빨리 종결해달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결론이 원고 패소 그를 짐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잘해야 이게 이미 총장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 정직 2개월의 그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처분을 할 것이다. 그러면 뻔뻔하게 계속 이게 윤석열 쫓아내기였다. 뭐 자기가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치의 명분을 삼고 여론몰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요 갈등 프레임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오히려 보이는 것이죠. 이미 총장에서 판결문이 이제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걸 한 40쪽을 다 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치를 한 것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쪽은 그런 공작이다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요. 그럴 만한 논거 제시가 없는 거죠. 시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시기는 사실은 윤 캠프에서 빨리 내달라고 했죠. 오히려. 네. 예, 그래서 네. 빨리 나온 건데. 네. 근데 전망하기를 이미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실익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 같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패소로 나오니까 그래서 공작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취지신데 당황을 해서 이제 하는 말이 겨우 공작이다. 이런 그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공작이라고 하고 이제 근거 제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 네. 자, 그 민주당 얘기를 그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선은 끝이 났는데 네. 승복 선언이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직 다 그 원팀으로 봉합이 됐다. 이러기에는 아직 이르죠. 어떻게 원래 보세요? 뭐 그 원팀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캠프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이 한 석 달 이상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캠프를 꾸린 쪽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캠프를 꾸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의 직진을 하다가 그 직진을 해체하고 다시 모이자 당 중심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대선 과정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이 정도 갈등이라면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성숙한 거예요. 과거에는 뭐 강목 부대가 있었고요. 경선장 자체가 뭐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지금 경선은 지지자들끼리 서로 연호도 해주고 하나의 그 축제인 건데요. 뭐 이번 경선은 좀 네거티브가 판을 쳐서 그런 제가 바라던 아름다운 축제의 경선장을 되진 못했다 하더라도 경선 후에 그런 물리력 동원이 없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뭐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또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열심히 뛸 시간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아직 5달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의 후보로서의 이야기, 본인의 정치적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